조선왕실이 기도처로 삼았던 경기 북부 지역 사찰의 성보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사 경내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교종본찰 봉선사전에는 처음으로 전시되는 성보를 비롯해 불교 문화유산 200여 점이 선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에 중앙종회 의원 만당 스님을 임명하고 순조로운 조직개편 작업을 당부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와 울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 등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케이블카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매주 정기법회를 열 만큼 오로지 법회를 중요시 여기는 수행조직 문사수법회를 찾아봤습니다.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았는데 그 성공 비결을 알아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절에서 만난 사람 그 세 번째 순서로 제주 우리절의 재봉틀 거사 이완국 불자를 소개합니다. 취미로 닦은 재봉틀 솜씨로 가방을 만들어 그 판매 수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선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교종본찰 봉선사, 본말사의 주요 성보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근대 불교회화의 중심지였던 경기 북부 지역 불화 가운데 흥국사의 감로도처럼 처음으로 전시되는 성보들도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지 기자입니다. 수륙제를 묘사한 감로도 아래에 당시 풍속화처럼 19세기 사회상을 반영한 다양한 인간 군상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시선을 끕니다. 조선시대 불화소였던 흥국사에 봉안된 이 감로도는 서울 경기 일대 감로도의 유행을 이끌었던 작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 본말사에 불교문화유산을 조망하는 특별전 큰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가 개막했습니다. 올 초 보소턴 미술관에서 3열의 이 조사 사리를 한지 본처하게 된 인연과 때 맞추어서 금일 불교중앙박물관과 함께 봉선사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은 시절인연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262점의 문화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 때는 상호가 바짝 서 있어요. 특히 봉선사와 인연이 깊은 조선 세조와 관련된 성보를 비롯해서 조선 왕실의 기도처였던 이 일대 사찰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근대 불교회화의 중심지였던 흥국사를 비롯해 봉영사, 보광사 등의 불화가 이번에 처음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회암사와 수종사 이와 같은 원당 사찰이 많이 현존하며 근대 불교 회화의 거점 사찰로 경기 북부 지역의 불교 문화의 흐름과 탁월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전을 준비한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봉선사 성보의 가치를 알리고 성보박물관 건립에 힘이 모아지길 기원했습니다. 봉선사가 지역의 거점 사찰로서 많은 성보를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건립으로 저희 전시가 기여하는 것이 되면 또 더없이 바랄 게 없는 큰 기대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를 위해 봉선사에서 이운된 높이 8m의 비로자나 삼신 괴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많은 전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켜온 봉선사 본말사의 찬란한 문화유산은 바다처럼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조계종이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에 중앙종회 의원 만당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당 스님에게 조직개편 특별보좌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결론을 지었지만 종회 의원 스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스님도 있고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스님이 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직 개편 작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만당 스님은 조직 개편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500나하를 모시는 기도처로 알려진 직할교구 서울 문수사주지 임명식도 열렸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수사주지 태성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람 운영과 전법 포교의 힘든 상황이지만 사찰 운영에 힘써줘 고맙다며 다시 한번 소임을 잘 살아달라는 뜻에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성 스님은 천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백양사에서 천장 스님을 은사로 3위계,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깨서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으며 관촉사와 와룡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통도사와 울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 등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케이블카 건설이 가져올 관광 수익보다 통도사 수행 환경을 침해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해 발생하는 손해가 훨씬 더 막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스님과 불자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종 울산불교 사암연합회 스님과 불자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 환경단체 회원들이 울산시청을 찾았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에 나선 겁니다. 지역 불교계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축총림 통로사의 수행 환경과 자연환경 훼손입니다. 신부산 케이블카 건설은 섬의 자연환경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지승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축총림 통로사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영축산에 케이블카가 웬 말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불산 케이블카를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반대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신불산의 자연환경 훼손, 생물 다양성의 위협, 경관 훼손에 따른 관광자원 가치의 감소, 케이블카 적자 운영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멋진 이 경관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그야말로 빨대줄이 걸린 모양으로 흉물스럽게 설치가 됩니다. 통로사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울산시에 전달하고 울산시청에서 태화강 둔치까지 2km가량을 가두행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영남알프스 신불산을 보존하고 보호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태고종 전통의 법맥 전수의식이 봉원사 전 주지 서남스님을 증명법사로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서남문도회는 어제 봉원사 연불당에서 서남스님 문화의 제자 9명에게 입실건당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맥 상속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남스님은 수법 제자들에게 청규로 간직할 계문과 종조 보우선서로부터 이어진 종단 법맥을 기록한 조패를 법호와 가사, 바로 등과 함께 전하며 전법 홍포와 정진을 주문했습니다. 법맥 상속식에는 봉원사 주지 현성 스님과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등이 함께 종단과 문중의 발전을 염원했습니다. 이 법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잘 새기셔서 불국을 많이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고 종단에 우리가 중추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같이 더불어 열심히
정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 사형 현종 스님과 같이 큰 스님이 되도록 열심히 수행 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제자들에게 법을 전수한 서남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문화종무특보, 봉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작분과 위원장 등을 지낸 불교 사진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과 전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로지 법회의 승부를 걸어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문사수법회입니다. 이 문사수법회의 30년 성공 비결을 알아봅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여여 법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경전 읽기 모임을 모태로 1994년 출범한 문사수법회. 문사수 3회를 기치로 부처님 법문을 듣는 법회에 집중했고 그렇게 법회운동 36년, 대중법회 30년을 펼쳐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중앙전법원과 대전전법원, 담양의 수행도량 정진원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지혜와 내 삶의 법문을 비춰보는 지혜, 그리고 법문에 맞게 내 삶을 변화해가는 지혜로 나의 참 생명이 부처님 생명임을 확인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여시아문의 종교다. 항상 듣는 겁니다. 듣는다 하는 것은 이 귀로 듣는 들을 청자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무엇에 의해서 공급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공급되는 것을 법문으로 봤을 때 법문을 이와 같이 듣고 있을 때 나는 깨어나는 사람, 부처로 산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법회를 한 번도 쉬지 않을 만큼 법회를 중시해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와 매주 경전학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독특한 법회관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법회 운동을 할까? 부처님 모시기 운동이다. 그때마다 부처님이 오셔서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더라. 그것을 우리는 법회라고 부른 겁니다. 또한 독특한 연불관으로 법회는 물론 생활 속에서 연불정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불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는 입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를 향해 연불하고 계시다. 어떻게?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 나무아미타불하는 겁니다. 내가 나무아미타불하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이 나무아미타불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이 수단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문사수법회는 지난 7월 3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휘주 한탑스님 2주기 추모와 더불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법회를 중심으로 한 수행과 전법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문사수법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마주친 우리 이웃들의 희노애락을 소개하는 절에서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편으로 직접 재봉틀을 돌려 만든 가방을 팔아 소외계층을 돕고 신도들에게 승무북을 가르치는 등 재능 기부에도 열심인 이완국 불자를 소개합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재봉틀을 돌리는 솜씨가 능숙합니다. 취미로 배웠다지만 고수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재봉틀을 발판을 구르는 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행복한 쉼터 이완국 대표입니다. 천에다 꽃을 그려넣고 재봉틀 바늘이 멈춤 없이 빠르게 오가더니 금세 가방이 탄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시장에서 재료를 떼어다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만든 가방을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취미삼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2018년 8월 제주지사를 개국한 BBS 불교 방송을 애청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불교 방송을 듣는데 승가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니까 108만 원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거에서 떼가지고 그냥 내 취미로 끝나지 않고 어딘가 이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이라는 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표는 BBS에 소개된 승가원을 비롯해 BBS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등의 기부를 한 데 이어 인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성지 보두가야 스님들에게도 보시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법회 사찰인 우리절에서 어린이 지도법사를 20여 년 동안 맡은 데 이어 우리절 신도들을 대상으로 승무복을 지도하며 재능 보시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와서 반겨주고 나갈 때 그냥 부처님 품 안에서 놀다가 가는 뒷모습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조금의 변화. 그러니까 전혀 입을 안 열었던 애들이 1년 뒤에 가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이 대표는 제주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한때 20여 명 남짓한 학생으로 폐교 위기까지 놓였던 덕럭분교를 수백 명이 다니는 학교로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을 놓았습니다. 아울러 덕럭분교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며 학생들이 광고 모델까지 발탁되는 등 유명세를 떨치면서 이 대표는 2013년 대한민국 스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늘 자신을 희생해서 주변을 이롭게 하고 모든 일에 당당하게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대표적인 불자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불자에서 시작된 행복한 재능 기부가 나비 효과처럼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원해 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딸 덕혜옹주가 노후를 보낸 낙선제와 수강제 등 창덕궁의 공간이 전통공예와 현대미술이 어우러진 고품격 전시무대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내 52명의 국가무형유산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K-헤리티지 아트전 이음의 결은 그제 개막해 글피까지 창덕궁 낙선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승복인 나비에서 유래된 누비를 되살린 고 김혜자 누비장의 작품을 비롯해 김성규 단청장의 업경대, 이재순 석장의 나한상, 방채옥 작가의 자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전통예술과 한국 그 전통 문화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었고, 그게 어떻게 계승 발전되는지, 그래서 이 우리나라 현대미술과 과거의 전통예술과 둘의 교착점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특히 전통문화 작품들과 함께 공예와 건축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재해석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도 대거 전시돼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접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임이 있고 또 전통적인 장지가 이제 표현 재료로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미러가 있어요. 그리고 미러는 제가 여기 문을 닫았을 때 이 공간의 모습이 저를 제외한 공간의 모습이 또 반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과 이 공간과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이 어우러졌을 때 이 작품이 하나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덕궁에 입장하는 시민들은 이번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도성사가 경내 용왕상을 조성하고 지장기도 도량으로서 중생교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천시 화합면에 있는 운악산 도성사는 지난 1일 경내에서 서울 정릉 봉국사주지 현근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도천스님과 백영현 포천시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왕 대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성사에서 용왕님을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성사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오늘 이 도량이 그 원만하게 용왕 대신을 모시는 공덕으로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뜻하는 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장으로서 재행무상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도천스님은 앞으로 더 발전하는 도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포천 시민들을 위해 자비 나눔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